할 행동을 정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간 박민석입니다. 화법과 작문 문제풀이 비법 공개 4강입니다. 유형 4번 거꾸로 질문 추론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얘는 언제 출제가 됐냐면 2019년 9월 평가원 때 처음 나왔다가 그해 수능에도 나왔어요. 즉 이때는 2020 학년도겠네요. 그죠? 그리고 2020 12월 즉 2021 학년도 수능 최근에 치러진 수능이죠. 여기에 3번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미리 말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뭘 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자주 나왔던 유형이고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는 유형이라는 걸 같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할 행동을 정하는 거죠. 어렵진 않지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어렵진 않지만 이런 문제도 있네. 그때그때 유형을 파악하고 전략을 그때 세우면 또 긴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 약속된 행동을 정해놓는 그런 과정 수행해 보겠습니다. 미리 힌트를 드린다면 순서만 잘 정하면 돼요. 이 문제가 뭔데 싶다면 보여드릴게요. 요거 최근 수능의 3번이었어요. 또 요거 그 전년도 수능 똑같은 유형이죠. 그리고 9월 평가원 똑같은 유형입니다. 1번 답변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이러이러한 답변이구나. 즉 질문이 비어있고 그에 따른 답변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답변을 바탕으로 질문을 추론하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여본 거죠. 답변을 요약하세요. 물론 저는 이 순간에도 추천합니다. 요약한 내용을 메모하는 걸 추천하긴 하죠. 근데 메모 맨날 강조하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강조는 안 할게요. 답변한 내용을 요약한다. 되게 막 부수적인 내용이 포함돼서 막 긴 답변일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답변을 했군을 머리로 이해하든 쓰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약한 내용을 통해 선택지를 보기 전 질문 내용을 먼저 만든다. 마치 주관식처럼 푸는 거예요. 이 주관식처럼 풀 때 답이 안 떠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답이 막연해서 누구한테 설명도 못할 정도여도 상관없어요. 머릿속에 그냥 대충 이런 내용이 떠다니는 느낌이어도 좋아요. 그게 기준이 될 거예요. 다른 문제풀이에서도 많이 말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언제나 요 순서로 풀어야 됩니다. 내 답을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기준이 생기고 기준에 따라 선택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 2, 3, 4, 5 선택지를 먼저 보게 되면 그 선택지가 시키는 대로 그런가? 5번 생각하다가 말릴 수도 있어요. 마치 주관식처럼 질문 내용을 먼저 만드세요. 즉 답변이 이러하니 이런 질문이겠군. 근데 답변들의 예시를 통해 살펴볼 때 이런 질문의 형식을 생각했어야 됐던 거 아닐까? 하는 어떤 대략적인 유형화 해봤는데 만약에 뭐뭐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유를 물었겠죠? 혹은 완벽하게 이유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가능한 건 이러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형식 정도?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주목할 건 그것이에요. 그것은 땡땡땡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뭐는 무엇인가요? 이랬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측하는 방식은 뭐냐면 요 내용과 요 내용을 짝짓는 거죠. 그 밑에 그것은 땡땡땡을 나타냅니다. 땡땡땡은 무엇을 나타낸 것인가요? 이러면 얘랑 얘를 짝짓는 거예요. 답변에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을 이건 이거에 해당할 거야 하는 요 내용을 찾는 거죠. 요 내용을 어떻게 찾아? 답변은 길게 나와 있고 그걸 뭐를 통해 물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게 3번입니다. 필요한 경우 답변에 포함된 키워드 즉 요 내용이에요. 연결할 수 있는 본문 내용을 확인한다. 그게 바로 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 답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만든 답 가지고 선택지 고르세요. 근데 저는 막연한 답을 만들기가 너무너무 빡세서 지금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선택인데 처음에 좀 어렵다면 이렇게 하세요. 5개 중에 2개를 고르고 1개 고르는 느낌? 비슷해 보이는 거 2개를 추리세요. 그 다음에 그 중에 1개를 지우고 나머지 하나를 고르는 건데 이땐 기준이 엄청 빡세게 좁혀 있어야 돼요. 즉 넓은 기준. 이 넓은 기준은 무엇인가? 막연하게 만든 나의 답이 넓은 기준이 될 거예요. 대충 내가 만든 답이랑 비슷한 거 2개를 고르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답변이랑 1대1로 보면서 에이 이건 이래서 안 되는구만 엄청나게 빡빡한 기준으로 하나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답을 하나 고르면 정답률이 많이 올라가고 실수할 확률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요 정도.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봐야겠죠? 구독, 좋아요, 답변 보는 거예요. 네, 그것은 고구려 이후에도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먼저 만들어 보는 거죠. 그것은 뭐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뭐는 어떤 걸 의미하나요?
라는 대략적인 형식이겠네요. 여기에 내용을 좀 채워볼게요. 고구려 이후에도 뭐뭐가 했었던 것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답변에 뭐라고 하나요?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을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과 관련 있는 한마디의 키워드 대충이라도 확인해 보는 거죠. 쭉 봤더니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도 다시 태어나기 다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네? 그러면 윗글에 있었던 그런 주요 소재 대충 뭐 무덤의 그림, 고구려 이후에도 무덤에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충 이렇게 물어본 내용 아닐까요? 그거 가지고 찾는 거예요. 아마도 두 개를 만약에 고른다고 칠게요. 두 개를 고른다고 친다면 얘랑 그다음에 뭐 고를 게 없는데요? 만약에 본문을 확인할 때 사후세계 얘에 꽂혔다 칠게요. 그러면 얘 정도? 왜? 여기에 주대종소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1번이랑 3번을 본 다음에 이젠 두 개 중에 하나를 줄이는 과정. 고구려 이후에 그리고 얘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라고 말하니까 잘리겠구나 하면서 얘를 지우고 1번을 고르는 과정. 먼저 답을 만들어야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고 2번 위 발표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을 추론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게 답변이에요. 이 답변의 내용을 먼저 쭉 보면서 요약을 해봅시다. 그러면 겉으로는 하지만 뭐뭐가 뭐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쉽게 필기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거에 따른 질문은 뭘까요? 어떻게 혹은 왜 쉽게 필기가 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다가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본다면 펜 촉에 있던 잉크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 아마도 모세관 현상이란 말은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 보면 어때요? 기준 잡았죠? 그 중에 가장 적절한 거 되냐고요. 어떻게 쉽게 필기? 또 다른 거 무엇이 있나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5번 정도가 또 고를 수 있는 답변이라면 무슨 의미인가요? 랑 어떻게 쉽게 필기랑 전혀 다르잖아요. 선택지가 시키는 대로 먼저 보고 그 다음 질문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5번도 꽤나 비슷해 보이지만 먼저 답을 만든 사람은 5번은 아예 헛소리인 걸 알아요.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문제죠. 하나만 더. 신선의 세계에서 유희를 즐기는 인물들과 동물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속의 존재들이지요. 여기 부수적인 거 알겠죠? 답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질문 만들어 볼까요? 뭐뭐는 무엇을 나타낸 것인가요? 이게 질문이잖아요? 이 뭐뭐가 뭐랑 관련이 있을 거냐면 신선의 세계에서 유희를 즐기는 인물과 동물 같은 걸 여기서 찾아도 되고 아니면 대충의 이 기준으로 선택지를 판단해도 되고 인형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얘는 인형들, 인물과 동물일 수 있는 거 무대, 산, 신선세계 어떤 관련 이상하죠? 할 게 없네요. 답은 1번.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본 것처럼. 근데 이렇게 약속된 행동을 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큰 차이가 있는 거 느껴지나요? 순서를 정하세요. 그리고 즉 질문을 먼저 만들어낸 후에 그거 가지고 기준 잡아서 선택지를 판단하세요. 이 정도? 여기까지가 유형 4번 거꾸로 질문 추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 유형 5로 돌아올게요. 안녕.